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일본 뉴스일 것 같은데요. 자,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변경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정말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자, 이 국채 수익률 상한선 변경이 일본 경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2일 화요일에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한선을 바꿨는데요. 0.25%에서 0.5%로 올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중앙은행은 YCC, Yield Curve Control이라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YCC라는 정책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25%까지 올라가면 그때 일본은행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국채를 매입을 해요. 국채를 매입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0.25%까지 올라갔던 수익률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데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장기 금리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완벽하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채 수익률 상승의 허용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은 그동안 고수해온 통화 완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혹시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죠. 자, 뱅크 오브 재팬의 구로다 총재는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한 3개월 반 정도 남은 건데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보다 건강한 통화 프레임워크로 이행해 가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임무로 생각하고 있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는 이런 어색하고 번거로운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보통 정상적인 프레임워크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인플레가 40년 내에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 않지만 3.5%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채 수익률을 높여주는 걸까? 아니면 엔화의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한 건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자, 구로다 총재는 재임 기간 10년간 통화 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도 통화 완화 정책을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긴축으로 피봇을 했는데 유독 일본만 통화 완화를 고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가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가 국내 인플레를 견인했죠.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 압력에, 자, 일본은행은 이걸 애써 거부해 왔지만 지금 이 압력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CC를 이제는 중단하는 건가? YCC를 중단하지만 통화 완화 정책은, 초저금리 정책은 그냥 유지하는 건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국내 문제 중에 하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 국채 수익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회사채 수익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일본은행의 목표인데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니까 투자할 돈을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2013년에 일본 정부와 BOJ는 공동 발표문을 냈습니다. 2% 인플레 타겟에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하겠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올해 이 2% 타겟을 넘어섰죠. 따라서 내년 봄부터는 정상화 추진을 할 건가 보다. 이런 기대가 솔솔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채권 수익률부터 올린 겁니다. 자, 내년 봄부터 통화 정책이 정상화될 거라는 얘기는 올해가 채권 수익률이 가장 낮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0.25% 이하에서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량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익률을 미리 인상해 놓으면은 이 매입이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것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로다 총재가 2013년에 생각했던 2년 내에 인플레 2% 달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이행을 했고요. 이러면서 금융기업의 실적이 하락했고 엔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YCC를 채택함으로써 장기금리까지 0% 시대를 열었죠. 이번 주의 YCC 변경은 어쩌면 YCC 폐기의 수순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YCC를 상향 조정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당연히 바뀌었지만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땠냐? 0.4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새로 변경된 0.5%에 근접한 거죠. 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종료는 일본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낼 겁니다. 장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기업 수익은 5%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 부채에 의존하는 해운 산업이나 부동산 산업에 타격이 크겠죠. 자,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가치가 재상승하게 되면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자동차 기업들 타격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금융기업 실적은 올라가겠죠. 전반적으로 일본 가계는 혜택을 받을 겁니다. 모기지 금리는 오르겠지만 워낙 일본 가계가 저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자율이 오르면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글로벌하게는 해외에 많이 나가 있던 일본 자본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글로벌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일본은 현재 해외 주식과 채권을 3조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자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고 이 해외에 있는 자본이 곧바로 국내로 유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입되는 자본은 늘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일본은행의 이번 YCC 변경 결정은 불가피했었나 아니면은 선택이었나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일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에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지난번 전망치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인상될 거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국내 수요가 늘고 또 해외 관광객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성장 둔화가 대세지만은 일본 경제는 이 대세에 저항해서 성장할 거다. 상당히 긍정적, 고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올해 성장 1.7% 포함하여 2년 연속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본은 올 4월 이래 7개월 연속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인플레가 잡히면서 실질임금 자체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일본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냐, 이 신호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YCC를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히 압력에 밀려서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과연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 년을 딛고 일어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